예, 어서 오세요. 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죠.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증시 오늘 되게 잘 끝났습니다. 뭐 지수도 잘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이제 동해 석유 가스전 이 테마주들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쉬는 모습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최근에 또 이제 급락을 많이 했던 2차전지 이런 것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고, 바이오주, 뭐 음식료 업종, 심지어 이제 우리 냉동 김밥 관련주도 아까 급등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끝났고요. 지수도 먼저 잘 끝났는데 지수가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주요 이제 주제는 뭐냐면 동해 유전 테마주가 오늘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보죠. 일단 이제 오늘 지수가 굉장히 잘 끝났는데요.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가 엊그제 급등을 좀 세게 했죠, 그죠?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여기 잠깐 지난주에 그죠? 잠깐 정신을 좀 잃었었죠. 잠깐 그죠? 네. 그때 개미들 뭐 조정 온다고 또 난리가 났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죠? 다시 21선 위로 예쁘게 올려놨고요. 잘 올라왔고, 뭐 짧게 보시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미들 털린 건데 이번에도 여기 이제 작년 저점하고 요렇게 선을 그어보면 딱 요렇게 떨어지죠. 작년 11월 저점 여기요. 그리고 올해 4월달에 저점을 이으면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미들이 또 털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이제 털은 거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잠깐 급등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라고 언론에서 떠들어댔고, 그래서 증시가 약간 좀 하락을 할 때 그때 개미들이 싹 털린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보시면 뭐예요? 추세선을 거놓고 보니까 거기는 손절하거나 그죠? 현금 받을 자리가 아니라 주식을 사야 되는 매수 맥점이었죠. 그죠? 네. 그렇게 아무튼 잘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오늘 잘 올라왔어요. 보시면 1.8% 그죠? 강하게 이제 여기도 21선 위로 돌파해서 올라왔고, 5월달 내내 떨어졌던 거에 대해서 뭐 깔끔하게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월달도 그렇고 5월달도 그랬고 불안했던 개미들이 걱정했던 그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종목 얘기 많이 해야 돼서 시간이 없어서 건너뛰겠지만 그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얘기가 완전 돌아섰습니다. 금리 인하 아셨죠?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어제면은 공휴일 하루 쉬고 했으니까 6월 5일 날이죠, 그죠? 6월 5일 날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죠. 그 뭐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 패드워치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패드워치를 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금리 인하 할지 말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잠깐만요. 예, 그런 거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률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이제 지표인데, 그 우리가 이제 하루 쉬는 동안에 유럽하고 캐나다에서 그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캐나다 요 두 군데에서 금리 인하를 했어요. 금리 인하를 해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졌거든요. 얼마나 높아졌냐면 여기 보시면 9월 연준의 25bp란 얘기는 0.25%란 얘기입니다. 요렇게 인하할 확률을 56.9%로 봤고요. 그 다음에 동결할 가능성은 30%로 봤대요. 동결은 30.2%.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말이 안 맞죠, 그죠? 80 이렇게 하면은 87.1이 나오거든요. 그 나머지 대충 13%는 어디 갔느냐? 금리 인상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0.5% 이상 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10% 넘게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즉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 30%,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몇 프로로 본다? 70%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럼 뭐예요? 금리 인하할 겁니다. 요 분위기로 계속하면은 9월달 금리 인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4월달하고 5월달에 제가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뭐 TV나 유튜브 보면은 뭐 연준이 경제가 너무 좋아서 금리는 안 할 거다라고 그래가지고 개미들 다 털렸잖아요. 그거 보고, 그죠? 우리 회원들 중에도 잘 따라오다가 막 언론에서 이제 금리 인하 막 안 한다는 얘기 나오고 하니까 아, 주시장이 앞으로도 안 좋아지겠구나 그러면서 쉰다고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에 속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대선, 11월 대선에서 효과를 보려면 미국이 9월 이전에는 인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바이든이 그걸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선거에 쓰려고 할 거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나 다른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하니까, 그죠? 여기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니냐. 믿어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못 믿은 사람은 다 털린 거고 믿으신 분들은 살아남으신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70%면요. 이거는 이제 최고로 높은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미 연준 의장이 확실하게 금리 인하 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게 90%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미 연준 의장이 아무 말도 안 한 상태에서 70%면은요 최대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와서 금리 인하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 있죠, 유튜버들. 진짜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진짜. 왜 꼴보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 이제 경제 콘텐츠 이런 거 하는 유튜버들도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이 조금 바뀌면 이 사람들 같이 바뀌어요. 같이 바뀐다고. 그냥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금리 인하 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누구를 걱정해야 되느냐? 그때 그 불안해서 털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걱정하셔야지. 그 사람들 자기들이 걱정을 해야죠. 왜 털렸으니까. 주식을 안 털린 사람은 걱정할 게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잘 올라왔죠. 지수도 잘 올라왔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오늘 이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네, 보시면 외국인 2,800억, 기관 1,500억인데 뭐 그렇게 많이 산 거 아닙니다. 그냥 조금 샀네, 이 정도. 업종별로 봐도 뭐 그닥 뭐 기관이 좀 전기전자를 많이 샀다는 거 평소보다 뭐 그 정도예요. 네. 특별한 건 없고 그냥 고르게 샀어요. 근데 재밌는 게 별로 안 샀거든요. 평소보다 별로 안 샀는데 지수가 크게 올랐죠. 개미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싸그리 털렸다는 반증입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동해 유전 관련주들이 좀 쉬었어요. 전반적으로 쉬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지금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이걸 보세요. 오늘이 이제 거래로 따지면 4거래일째죠, 그죠? 월요일날 이 이슈가 터진 거니까. 그래서 월, 화, 수 3일 동안은 급등을 많이 나왔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쉬었어요. 어떤 식으로 쉬었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대신에 다행인 건 이 친구들이 쉴 때 다른 게 같다 이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뭐 많이 간 거 중에 이제 이런 거죠. 뭐 남북, 그때 러시아 가스관 테마주들이 그때 옛날에 대북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동해 석유 가스전 테마주로 갔겠죠, 그죠? 자, 보시면 오늘 급락을 많이 한 파트가 여기에요. 글씨가 조금 작나요? 다 보이시죠? 네. 여기 이제 남북로 가스관 사업, 이게 테마주 이제 묶어놓은 건데, 화성밸브 19% 급락, 대동스틸 14% 급락, 하이스틸 마이너스 11, 휴스틸, 동양에스텍 마이너스 11%, 10%, 동양철관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쭉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이쪽도 보시면 대성에너지 마이너스 13%, 한국가스공사 마이너스 11%, GSA 마이너스 9%. 이게 최근에 급등했던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강관, 스틸파이프,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랑 겹쳐요. 이쪽 겹치는 게 있는데 어쨌든 하이스틸, 휴스틸, 동양철관 급락. 그쵸?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쉬었는데 근데 올라온 쪽도 있습니다. 올라온 테마주도 있는데 뭐 해인이라든가 서원기계공업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해인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7% 급등했고요. 아까 서원기계공업도 시간에서 5%인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자꾸 돈이 도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수요일날 얘기해드렸었죠. 그죠? 수남에 돌 거라고. 네, 돌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쪽이 좀 떨어진 대신에 어디가 올라왔냐, 오늘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7%, 최근에 이제 최태원 SK 회장, 그죠? 네, 그분 이혼 얘기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그죠?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SK 하이닉스가 7%, 아침부터 그냥 꾸준하게 올라와서 급등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재료 부품 쪽에 보면은 뭐 원익 QNC 15%, ENF 테크놀로지 12%, 메가터치, 뭐 샘시엔스, 뉴 파워 플라즈마,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요 관련주들 급등을 많이 했죠. 그죠? 네. 온 디바이스 A라고 돼 있는 뭐 태성 이게 유리기판 아닌가요? 그죠? 네, 상한가 같고, 밑에 뭐 네페스야크 기타 등등.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좋았죠. 그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혼자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았다고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해가스, 석유가스전 테마주가 올라가다가, 옛날 같은 장이 안 좋을 때는 저런 테마가 막 올라가다 급락하면 지수나 테마 쪽에서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이제 할 걸로 보이니까 시장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테마가 잘 가다가 좀 못 가고 쉬어도 다른 게 바로 튀어나와요. 너 오늘 쉬어. 고생했네. 내가 갈게. 이런 식으로. 그냥 반도체만 갔느냐? 아니죠. 그 왜 2차전지가 하도 끌려 내려가가지고 코스피 그때 코스닥 지수 끌어내린 게 2차전지잖아요.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 그 신용등급 강등 얘기 나와가지고 그때만 다 빠졌잖아요. 줄줄이. 응? 에코프로 비용 계속 떨어지고. 근데 거기가 오늘 반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 머티 이런 것들 반등 세게 나왔고, 저는 이거 2차전지 지금도 안 좋게 얘기하죠. 그죠? 반등 나온 거 가지고 이거 바닥 나온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들 많은데 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낙폭과대가 너무 심하니까 반등도 세게 나왔겠죠. 에코프로, 머티 상한가 같고, 신성 ST, 뭐 에코엔드림, 광무, 코이즈, 메가터치, 에코프로 BM. 이게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가 아직도 이거예요. 에코프로 BM인데 9%, 에코프로가 6%.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지그들이 끌어내린 거 지그들이 다시 올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쪽으로 분류되어 있는 뭐 신성 ST 22%, 솔루스 첨단 소재 6%, 뭐 강원 에너지 뭐 이런 것들 올랐고, 밑에 보면 리튬 관련주도 좀 올랐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끝난 겁니다. 테마가 한두 개가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테마주가 한두 개가 아닌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어때요? 가죠? 이게 뭐예요? 이게 썸머릴리지 이게 뭐예요? 특정 테마주 하나만 많이 가는 게 그게 썸머랠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가지고 대거 급등할 때 썸머랠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보시면 제약, 또 바이오주 올라가면은 코스닥 괜찮죠. 그죠? ST팜 15%, A프로젠 바이오로직스 8%, CMG제약 6%, 한올 바이오파마 3%. 이게 하나하나 왜 올라가는지 얘기 안 해드려요. 대신에 분위기를 느끼란 얘기예요. 가는구나. 그죠? 네. A프로젠 15%. 오늘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갔었거든요. 13%. 바이넥스 11%. 그죠? 아까 얘기했고, 이스웹 지수 7%. 밑에 이제 비만 치료제, 인벤티지랩 9%, 한국 BNC 7%, 펩트론 6% 이런 식으로. 다양하죠, 그죠? 안 끝났어요. 또 있어요. 야놀자 여기 됐고, 야놀자라는 또 그게 있는데 넘어가고, 지금 의사 총파업 얘기 또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원격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토마토 시스템 13%, 인성정보 10%, 기타 등등등 쭉. 그리고 화장품 테마주 조금 올라갔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지주사. 오늘 지주사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은행주들도 꽤 올랐고요. 여긴 좀 대형주 그룹이겠죠, 그죠? 보시면 보험주도 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요. 도대체 누가 조정한다 그랬어요? 누가? SK 스퀘어 13%, SK 10%. 이 두 개는 SK 그룹이죠. 아까 에코프로는 보셨고, 에코프로가 지주회사로 되어 있어요. 분류가. 참고하시고, 밑에 이제 은행주, 신한지주, KB금융, 기타 등등등 2%, 3%씩 꽤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는데도 큰 도움이 됐을 거고, 보험주들도 괜찮았는데 특히 롯데손해보험이 6%. 그렇죠? 잘 가고 있죠? 자,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너무 많이 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느 하나만 올라가서 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특히 중소형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요. 근데 아직도 이제 뭐 미국 금리나 물 건너갔다 이러면서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주식 안 갈 거야 라고 하는데 틀렸어요.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죠. 지수가 최근에 이제 좀 떨어져서 약간 좀 그랬는데 세게 딱 올라오니까 종목들이 더 많이 뛰어 올라가죠. 네, 그거예요. 네. 지금은 여태까지 좀 불안해서 주식을 쉬었다. 지금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늦게 들어오면은 그만큼 수익이 적어요. 빨리 들어오는 순서대로 수익이 많이 난다니까요. 네.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제가 저번에 양치기 얘기했죠. 양치기 소년. 네. 이런 얘기 해드리면 자꾸 저를 양치기 소년으로 자꾸 취급하시더라고요. 아니래.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정신으로 무슨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거 얘기 드려야 돼요. 음식료업종 얘기 안 했구나. 음식료업종 중에 요거까지 얘기하고 이제 가스관 같은 이제 동해 석유가스전 얘기해 드릴게요. 그 삼양식품 계속 가요. 저번에 그 불닭볶음면 얘기 나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점상한가 나왔죠. 보통 내려가거든요. 내려올 생각이 없어요. 지난달 초에 30만원이었는데 지금 60만원 됐어요. 대형주도 여러분들 100%짜리 주기 나와요. 한 달 만에. 그죠? 네. 자, 이게 신고가 나니까 밑에 있는 이제 중소형주들도 자극을 받죠. 그래서 불닭볶음면은 아니지만 우양이라고 그 냉동김밥 상한가 갔어요. 차트를 공중에 띄워놓고 되게 잘 만들더니 되게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갔어요. 냉동김밥 미국 수출 기대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재료, 그죠? 사조시푸드 이런 거. 오늘 장중에 최대 19% 급등했고요. CJ시푸드 당연히 갔겠죠. 우리 방에서 수익 잘 내고 파른 CJ시푸드 최근에 쭉 끌려 내려오다가 오늘 거래 실어서 급등했는데 26%까지 갔었고요. 무려 19%에서 급등 마감했어요. 시장이 아주 좋은 거예요. 질질질 끌려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그냥 물린 사람들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오늘 되게 예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료 업종도 지금 잘 가고 있다. 오뚜기 같은 것도 오늘 한 4% 급등했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개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엔비디아, 미국의 엔비디아는 자꾸 올라가요. 근데 엔비디아만 간다 그랬어요. 엔비디아만 가고 다른 걸 이렇게 못 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엔비디아랑 상관없는 것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썸머랠리가 시작된 게 맞고요. 그죠? 제가 5월달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시작된 게 맞기 때문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회원들이랑 같이 매집을 하셔가지고 수익들을 좀 빨리 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요번에 동해 석유 가스전 얘기가 나와서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잖아요. 네, 그거 보여드릴게요. 오늘 저희 방에서 파는 게 고려시멘트인데, 고려시멘트 오늘 매도했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한국가스공사고, 고려시멘트가 오늘 매도 나갔어요. 아침에 일찍 매도를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2,500원 전후에서 매도사에 나갔어요. 최고는 2,685원까지였고. 네. 그래서 오늘 회원들이 이제 수익이 평균 30% 전후예요. 오늘 매도하신 분들 30% 전후에서 수익 실현을 다 했고,
오늘 거래도 좀 나왔죠, 그죠? 근데 이게 자 순서대로 쭉 얘기해 드릴게요. 이럴 때는 어떻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쉬워요. 급등한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 종목들이 이제 급등한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해드린 다음에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해드리면 되거든요. 자, 초반에 세게 올라온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한가 치면서 온 애들, 걔네들 상태를 보여드리면 돼요. 상한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동양철관이에요. 상한가 3개 나왔죠, 연속으로. 그리고 오늘 쉬었어요. 전 이거를 쉬었다라고 표현해요. 대량 거래가 수요일날 되게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해드렸죠, 그죠? 오늘도 그거랑 거의 똑같은 거래량이 또 터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들고 있는 분들은 자꾸 파셔야 돼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 세력 들어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 과열된 거거든요. 좀 더 갈 수도 있고 이따가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꾸 이제 비중을 줄이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산다? 그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릴게요. 갖고 있는 분들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즐기면서 천천히 파셔야 돼요. 천천히. 근데 이걸 신규 접근한다고 여기서? 그거는 정신 나가는 겁니다. 그건 아닌 거지. 이렇게 세게 얘기해 안 사시더라고. 그냥 어물쩡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근데 오늘 쉬었죠? 그 다음에 같이 간 게 화성밸. 이거 대량거래 터졌는 건데 얘는 오늘 대량거래가 안 터졌어요. 근데 마이너스 19%. 금방 나왔죠? 끝났냐고요? 아니, 끝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좀 세게 쉬었죠, 그죠?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그냥 주르르 흘러내렸어. 개미들이 좀 던졌겠죠, 그죠? 세력들이 팔았으면 어제 팔았겠지, 그죠? 네.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상한가 먼저 튀어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한국석유. 상한가 2개짜리니까 이거는 수요일날 급등하다 내려왔었는데 오늘은 음봉 나왔어요. 근데 아침에 14%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14%로 끝나요. 그 위아래 합치면 대충 하한가 30%짜리 하한가 비슷한 거죠. 그리고 홍구석, 이건 상한가 한방짜리죠. 이것도 오늘 장중에 16%까지 급등했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중앙에너비스 이것도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이거 상한가 한방짜리. 상한가 하나도 안 나온 게 GSE. GSE도 오늘 조용히 마이너스 9%. 쉰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한국가스공사 상한가 하나 나오고 대량 거래 터졌죠? 이게 화요일날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거예요. 굉장히 좋은 캔들이고 굉장히 좋은 거래량이에요. 왜 그런지는 여기서 얘기 안 해드릴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설명하려면 30분을 해야 돼. 이게 왜 좋은 건지. 근데 아무튼 그래요. 화요일날 나온 거래량은 무서운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나온 거래량은 괜찮은 거래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오늘은 좋은 거 다음에 이런 거 나왔으니까 그냥 쉰 거죠, 뭐. 나가 이러면 쉰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대동스틸 요거 가스관 첫 번째 날 상한가 실패했고요. GSE랑 비슷한 거예요. 상한가 직전에서 끝나고 이틀 동안 꼬리 달다가 오늘은 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휴스틸, 하이스틸 요런 거 바로 이제 음봉 하나 때리죠. 10%짜리 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시멘팅 작업에 시멘트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라간 게 고려 시멘트인데 이게 시멘트 중에 대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됐어요.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전일 대비 2배 이상 터지면서 아침에 한 19%인가? 23%다. 24%까지 급등했다가 떨어진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방에서 아침 일찍 팔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파신 분들 수익이 30%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방에서 판 게 요번에 이게 월요일날 뉴스 나온 거잖아요. GSE 수익 실현했고 여기에서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단톡방에 나온 건데 이거는 여기서 샀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여기서 팔았고 회원도 여기서 파셨겠죠. 60% 넘는 수익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기존 회원들 이제 갖고 있던 건데 물량 남아있던 거 싹 다 팔아드렸고 오늘은 고려시멘트.
그냥 이제 하루에 하나꼴로 뭘 팔았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네들이 끝났느냐. 3표 시멘트 얘기 안 했구나. 3표 시멘트는 거래가 별로 없죠. 근데 음봉은 굉장히 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네들이 끝났느냐? 안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끝났다면 다른 동해 석유 가스전 관련된 종목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장중에 이제 움직인 게 3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린 PTS. 이게 첫째 날은 안 갔거든요. 첫째 날 상한가를 안 간 거죠. 상한가를 안 가고 화요일날 음봉을 좀 세게 때리더라고요. 화요일날은 보통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혼자 운동 맞길래 이거 뭐지 그랬는데, 오늘 거래 터지면서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상한가 찍었어요. 찍고 20%에 끝났어요. 우린 PTS. 옛날에 로봇 관련주로도 꽤 갔을 거리고. 네. 우린 PTS. 근데 저희 방에서 했던 건데 요게 갔고요. 그리고 해인이라고, 이게 이제 그래도 거래 나왔죠, 그죠? 오늘 18%까지 올라갔다가 5%에 끝났거든요. 그 뭐냐, 관계 있는 거예요, 새롭게. 근데 이게 시간에서 보면은, 아까 우린 PTS 있죠? 우린 PTS가 장중에 20% 급등했는데 시간에서 2% 더 올라서 끝나요. 그러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아까 해인이 뭐 얘기를 하지 뭐 이거, 그죠? 네. 오늘 우리 방에서 추천 나간 거예요. 근데 시간에서 7.9% 급등. 따라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따라 살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아예 안 하죠, 그죠? 아침에, 금요일날 아침에,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엄청 세게 급등 출발할 거니까 따라 살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누가 시초가 많이 올려버리는데 우리 팔아버릴 거니까. 못된 놈들은 이제 이거 뭐 우리 샀는데 같이 사시죠, 그래갖고 지들은 팔아먹죠, 그죠? 네. 우리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오히려 올라오면 우리 팔아버릴 거니까 사지 말라고. 난 거꾸로 얘기해요. 시간에서 거의 8%죠. 거리도 되게 많죠.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늘 원래 종목처는 아침에 일찍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장중에 샀어요, 장중에. 이유가 뭐냐면 오늘 안 사놓으면 다음 주 못 살 것 같더라고. 네. 우리 회원들 아시겠지만 우리 방에서 이거 추천 나가고 나서 주가가 쭉 떨어졌어요. 우리 방에서 약간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에서 급등시켜놨어요. 거래량 되게 많죠, 그죠? 시간에서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다음날 장 열렸을 때 급등 출발할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가 이만큼 많이 털렸다는 얘기예요. 설마 세력이 시간에서 털렸겠어요? 개미들이 털렸겠지?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미리 사놓은 거예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서암기계공업. 요게 서암기계공업이나 해인은 원래는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물 건너갔다라고 하니까 자꾸 안 가니까, 그렇죠? 전쟁이 안 끝나니까 이제 딴 쪽으로 틀었어요. 서암기계공업이나 해인이 월요일부터 움직였었거든요. 그렇죠? 우린 PTS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후발주자였던 거죠. 오늘 이 서암기계공업은 장중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근데 풀려서 13%에서 끝났고요. 대신에 시간에서 5% 급등 나왔다. 거래량도 좀 있고. 이 친구도 그러면 월요일날 괜찮겠죠? 그래서 우린 PTS, 해인, 서암기계공업 같은 새로운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해 석유 가스전 테마주들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그러면 왜 급등락을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동해 석유가스전 테마주가 오늘 급등락을 심하게 한 이유는, 첫 번째, 갑자기 생긴 테마주잖아요. 그것도 월요일날 대통령이 이제 발표하면서 갑자기 간 거예요. 그냥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작은 게 아니거든요. 이슈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세게 들었다가 세게 놓는 거예요. 급하게 시간 없이 급하게 매집을 할 때는, 그죠? 이런 식으로 세게 들었다가 세게 나요. 꽝꽝꽝 이러면서. 네. 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개미들이 이제 뉴스를 보고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거 뉴스가 다 터진 거니까. 세력이나 개미나 뉴스 보고 안 거예요.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동해 무슨 거기서 기름이 난다고? 다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럴 때는 좀 이런 식으로 세게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미들이 이제 오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액트 지오라고 여기에 이제 석유가 많이 묻혀 있을 거다라고 물리 탐사를 한 해외 업체, 미국 업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대표, 지금은 직함이 고문이던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저기 오전 10시부터 그 기자회견을 했죠, 그죠?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더라고요. 이제 그 오랜 이게 뭐냐면 오랜 그 조정장 후유증인데 개미들이 아주 못된 버릇이 생겼어요. 뭐냐, 무슨 발표만 하면 끝났대. 예, 무슨 발표만 하면 제로 섬유열 그러면서 갖다 집어 던져버려요. 아주 미치겠어 진짜. 이게 언제부터 심해졌냐면 옛날에 그 안철수 씨 그 무슨 관련돼 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그때 그러고 나서 안철수 마주대로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 하고 나서부터 제로 섬유열 하면은 끝나는구나 하면서 이상하게, 아니 그러니까 안철수 잘못은 아니고 그 시점 이후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던지더라고요. 그 무슨 발표만 하면 던져요. 제로 끝났다고 그러면서. 오늘도 그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 그 사람이 당연히 뭐 기자회견 할 때 나쁜 얘기 하겠어요. 석유 많이 묻혀있을 것 같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그런 얘기 했겠죠. 그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저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 끝났어. 그런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생긴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끝나기 뭘 끝나. 근데 오늘 그 아까 여기 이제 화성밸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과학에 빠진 게 그래서 그래요. 아니 뭐 했다고 오늘. 너무 과학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모나리자가 진짜로 재료가 소멸된 거죠. 이게 모나리자 저희 수요일날 우리가 여기서 우리 방에서 팔았다고 그랬죠, 그죠? 이제 수익 실현을 해버렸는데 모나리자는 이거는 재료가 소멸된 게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이 모나리자라는 회사를 인도네시아 제조회사에 판다고 얘기가 나와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그게 맞다고 확인을 또 해줬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시간에서 급등해서 상한가 갔고 그 다음날 아침이 고점이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재료 소멸된 거죠. 앞으로 재료가 나올 건 없어요. 뭐 매각, 불발, 그거는 안 좋은 기사잖아요. 그런 거 나올 수 있겠지만 새롭게 더 나올 게 있나요? 없잖아요. 네. 이게 재료가 끝난 거죠. 근데 또 이건 또 사요 또.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끝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동해 석유 가스전은 끝난 게 아니라 개미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던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아무래도 이제 그런 해석이 좀 뒤따르는 테마잖아요. 총선에서 크게 진 그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진 대통령이 그것도 직접, 그죠? 물론 직접 발표해야 되는 일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규모가 우리나라에 뭐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동해에 뭐 엄청난 그게 묻혀있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민주당이나 뭐 진보당이나 뭐 이런 쪽 그쪽 지지하시는 분들, 이렇게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다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수 쪽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전 당연하다고 봐요. 너무 이제 갑작스럽게 대형 이슈가 터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쪽에 적극적으로 많이 안 들어와요. 왜? 못 믿겠거든. 대통령을 싫어하건 좋아하건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이렇게 갸우뚱하지 않겠어요? 네 번째 이유, 현충일날 쉬면서 나온 뉴스 보셨어요? 그 액트지오라는 그 회사가 뭐 가정집 뭐 본사를 찾아가 봤더니 가정집이더라.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믿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제 그 직원이 별로 없는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프로젝트 위주로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들 많이 해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이제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왜 사기꾼들이 그 페이퍼 컴퍼니 차려가지고 사기 신청이 많아가지고 사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의구심들 때문에 개미들이 지금 많이 안 물렸어요. 오늘 아침에 샀거나 지난주 수요일날 현충일 전날 그 비싸게 사신 분들은 많이 물렸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물렸을걸요? 지금 방금 얘기해드린 것 때문에 3번 4번 대통령
갑자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사람들, 이거 맞아?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 증거로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저녁 때 이제 하고 나서 방송하잖아요. 이렇게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어우, 나 댓글이 어젯밤에 댓글이 폭발적으로 나오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그 영부인이 이거 사기치는 거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댓글을 무지하게 달더라고. 주가 조작이다 이러면. 저는 제가 유튜브 하면서 내 영상에 댓글 그렇게 많이 달린 걸 처음 봤어요. 근데 하나같이 제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 네 생각이 틀렸다 이게 아니고 다 대통령이랑 대통령 부인 욕하더라고.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정치 얘기하고 싶어서? 아니죠. 사람들이 아직 덜 물렸어. 그 언제 끝나는 줄 아세요? 그 막 이제 대통령 이제 주가 조작 아니야 막 욕하던 사람들이 사요. 나중에 이게 테마주가 많이 가고 또 가고 또 가잖아요. 산다니까. 옛날에 201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되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욕하면서 그 김정은하고의 그 무슨 그런 거 다 가짜다 막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대북주가 많이 갔거든요. 샀겠어요? 안 샀겠지 당연히. 응? 나중에 샀어요. 언제 꼭지에서. 그때 그 가던 게 그게 동양철관 이런 거라니까요. 아 진짜예요. 여기에서 이만큼 갔다고. 그때 북한 그때 언제야? 트럼프하고 김정은 그때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게 한 700원 800원 하던 게 4,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5배 이상 간 거 아지. 5배 이상 간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아니다 이걸 왜 사냐, 여기서 죄다 사더라고. 여기서 다 끌려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정치적인 걸 버리는 거예요. 그건 투표하러 갈 때만 하시고 열심히 돈 버시면 돼요. 맞죠? 그죠? 열심히 돈 버시면 돼요. 나중에 가서 이런 데 가서 물리지 마시고. 물린 사람이 한둘이었는 줄 아세요? 엄청나요. 네. 엄청나다니까. 네. 아시겠죠? 네.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덜 물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방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그 동해 석유 가스전 관련된 종목이 좀 더 나갈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몇 개 팔았잖아요. 아까 뭐 GSE, 한국가스공사가 팔았는데, 오늘 아침에 종목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중에 또 나갔겠어요? 해야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우리 방에서 매도를 했는데 그 종목을, 매도했던 종목을 다음 주에 다시 살 수도 있으니까 추천 나오면 아 이게 다시 또 가는구나 이 생각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해드린 공지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들어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들어오시라니까.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뭐 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기존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저희 방에도요 물린 게 있었어요. 뭐 안 물린 사람이 어딨어, 그죠? 저 이거 있는 그대로 얘기해드립니다. 네. 저희는 손절 안 해요. 종목 추천을 거의 바닥에서 하고 떠 있는 것을 안 사거든요. 근데 오늘은 떠 있는 아까 해인을 사잖아요. 장중에 올라가고 있는 걸 잡았거든요. 왜 그랬겠어요? 지금 안 사면 못 사니까. 시간에서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이렇게 힘들어서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우리 방에도 물린 거 있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CJ시푸드 물려있다가 물타기 여러 번의 수익도 많이 냈지만 어쨌든 물려있던 거예요. 물타기 한 대여섯 번 했어요. 이것도 다 웃으면서 팔았잖아요. 물타기 한 사람 안 한 사람 다.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고려시멘트도 고생 안 했겠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최근에. 근데 웃으면서 팔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온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새로운 종목을 추천하는 거예요. 왜? 왜겠어요? 수익 내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요번에 장이 되기 힘들었을 때 어쨌든 우리 회원들이랑 한마음으로 잘 이겨냈고요. 종목들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 다 올라오고 있고, 물타기 한 것도 올라오고 있고, 안 한 것도 올라오고 있고, 또 새롭게 들어가는 종목들도 수익이 지금 바로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하기 싫다. 저희는 손절 거의 안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니까. 그리고 이제 초단기보다는 이제 스윙이나 이런 거 좋아하신다. 그런 분들 들어오시면 수익 많이 내실 겁니다. 지금은 미국 금리 인하 이제 할 거고요. 할 거예요.
다 하잖아요. 미국 빼고 다 했다니까요, 지금. 네, 우리나라도 조만간 할 거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네. 걱정 붙들어 매시고 들어오셔서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테마주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데 뭐 부족한 게 없죠, 그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많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이제 경험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시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수익들 좀 빨리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회예요. 손해볼 게 뭐 있어요? 다 바닥에 있는데, 지천에 깔렸는데, 그죠? 네. 자, 아무튼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지금 잠깐만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하시는데 이분 다음은 오늘 그거 하실 거예요. 아, 그러네. 동해 이제 그 석유 가스전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 돌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저는 구체적인 얘기 안 해드렸지만 시추, 그죠? 네. 강아지 종류가 아니죠. 시추 말고 네. 석유를 캘 때 그 시추라고 하죠, 그죠? 네. 시추 관련주들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다음 주에도 우리 방에서는 매도 사인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빨리 들어오셔서 수익들 같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